자, 그럼 지금부터는 DP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요즘 과목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다시 한번 입대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곳이면 말뚝을 박으시지 왜 전역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본인 말이 좀 경솔했다는 거지. 유한 씨가 그 연기를 한오열, 한오열의 연기를 하는데 한오열의 연기가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맞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무거움을 조금 맞습니다. 이제 윤택하게 해주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또 경박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중한 캐릭터예요. 나름. 원래는 여기에 그 없는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원작에 없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드라마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했다라는 지점이 이제 그 눈에 띄는 장면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뭐 보충대에 가서 이제 다들 입대할 때 이제 경례를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정혜인 씨만 이렇게 뒤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안준호란 캐릭터와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요. 혼자 돌아볼 때. 왜냐하면은 이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군대 내에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문을 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이미징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 봉기샘이 죽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총으로 이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죠. 여기를 이제 쏴서 이렇게 이제 쪽 뒤로 이제 나가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충격이지만 실제는 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22사단 임병장 총기 사건 때도 제가 현장 검증 들어갔을 때 소초 전체가 뭐 피가 뭐 거의 뭐 이렇게 낭자해가지고 그 피가 다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덮어놨어요. 이렇게 그 파란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덮어놨고 그리고 시신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뭐 현장을 보존하면은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총을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총을 이렇게 쏘면은 이게 이제 사입부 여기 이제 들어가고 총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향이 이제 막 제각각인데 이게 이제 총알이 들어가면은 여기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두개골이 이제 깨져요. 터지면서 이제 골편이라고 하죠. 골편 이제 머리뼈가 골편이 이제 막 여기도 튀고 저쪽으로도 가서 막 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골편의 살점들이 찢겨져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막 피떡이 돼서 붙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DP가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 너무 이제 극대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더 비참하죠. 그거를 그렇죠. 되게 톤 다운했다고 봐요. 아니 뭐 이게 이제 실제하고 다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를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과장한 거 아니냐. 이렇진 않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또 나는 뭐 내 부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요즘 과목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다시 한번 입대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곳이면 말뚝을 박으시지 왜 전역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본인 말이 좀 경솔했다는 거지. 군 생활이 그렇게 좋았다면 근데 대부분 다 술자리에서 거의 막장까지 가면은 얘기 나오는 게 축구 얘기랑 군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파야 되는데 무용담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트라우마를 잊기 위한 방어기제죠. 그렇죠. 현실에서 본인이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착시현상이다. 근데 이게 톤다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영영실에는 냉동고에 시신이 몇십 년째 보관된 것도 있다. 그리고 유골함 있잖아요. 장례를 치른 유골함 중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인도로 거부하고 있는 유골이 봉안소에 그냥
임시봉원소에 안치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 하나하나에 엄청난 사연들이 있을 테고 저 항아리에 유골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모의 한이, 유족들의 한이 엉키고 설켜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군이. 그러니까는 현실은 더 엄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간의 문제로 치안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일병 사건 터졌을 때도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을 악마화시키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악마들을 키워낸 거는 군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의 시스템이 그런 거대한 악마를 키워냈고 윤일병의 주된 가해자는 국군교도소 가서도 성추행하고 가혹행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군교도소 안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재소자들을 성추행하고 괴롭힐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군이 방조하고 있는 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더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대를 손쉽게 운영하는 관리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갈굼 부조리를 내비두고 그러니까 내리갈굼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게 대물림되게. 그렇죠. 이런 갈굼이 있어야지만 이 부대가 군기가 꽉 잡혀서 잘 돌아간다라는 잘못된 아닐까요, 근데? 잘못된 인식이죠. 이런 부대는요 전쟁 나면은 상간 살해죄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다 입증이 됐고, 남베트남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상간 살해가 많아서 정훈병과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사회주의가 정치 장교를 통해서 군을 통제하듯이 정훈병과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군대에서 있었던 병과의 차이인데, 그 상간 살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군 부조리는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대두됐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군은 여전히 그런 그 후진적인 군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군사 보안 뒤에 숨어서 군대 내 부조리를 감추기 급급하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수양록부터 뒤지고, 맞습니다. PC 로그인 같은 거 다 뒤져가지고 포렌식에 뜹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연쇄주의적이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가정 환경에 불우한 게 없냐, 뭐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던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조리가 있는지를 이제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저는 좀 잘못된 거죠.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다고 해서 데려갔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근본적인 문제. 그걸 왜 개인이 정신과 질환을 알았네, 부적응했네 이 따우 소리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식별하지 못했으면 평청과 국방부가 책임져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 인원은 애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만 신고하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굉장히 교육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군사기밀이 어쩌죠, 무슨 군사기밀은 군사기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핸드폰 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되는 거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권이다. 원래 안 줬던 건데 무슨 생색내듯이 준 것 때문에 뭐 인권 침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더 높아졌거든요.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좀 많이 더 많이 신고가 들어온 거네요. 상담이나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줬기 때문에 군대가 좋아졌다는 건 착시 현상이다. 자, 이 DP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김원경 소장님과 함께, 그러면은 이거 군이 도대체 이거 왜 안 바뀌냐? 아니 수통 1953년 쓰고 DP 마지막에 보면 왜 안 바뀌냐? 대안은 뭐냐? 이런 구체적인 더 중요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